오늘이 8일차죠? 8일차. 그래서 배웠던 거를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야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일단 파이썬 써놓고 처음에 출력은 했죠. 출력은 프린트 이걸로 했고요. 변수 얘는 선언과 사용법까지 사용하는 방법 했고요. 조건문의 경우는 if, elif, else 이거 했고, 반복의 경우는 while만 했어요. while만. 포문은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은 함수. 함수는 print 이거 모양 보면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int도 감싸는 것도 그리고 이거 형변환 할 때 감싸는 거. 그래서 이러한 함수의 모양이 원형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여기 괄호 안에 뭔가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 자리에 리턴 하거나 아니면 출력만 하고 남기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력하면서 배웠던 거 있죠? 포맷 시연문에서 썼던 거고. 그래서 프린트랑 포맷 얘는 첫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세 가지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def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죠. 그거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네같이 원래 있던 함수는 내장 함수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 파이썬을 설치하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만들어서 쓰는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해요. 일단은 얘는 내장 함수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 얘는 define q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q라는 함수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다든가 그래서 이런 거를 파이썬이 가지고 있을 리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썼죠. 그래서 이런 함수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쓰자면 매개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A와 B의 합. 일단은 그러면 매개 변수가 두 개라는 건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인자도 두 개를 줘야죠. 이거랑 함수 외부에서 i를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i는 10이라고 할게요. 이때랑은 다른 거죠. 그리고 정확히는 일단 i라는 값은 함수 외부에 있으니까 전역 공간에 있고요. c라는 건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지역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공간과 전역 공간의 차이예요. 그래서 함수 외부를 전역, 함수 내부를 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면 매개 변수는 함수 안쪽과 함수 안쪽 여기까지 그리고 함수 외부 여기를 연결하는 매개체라서 매개 변수였고요. C는 지역 공간에서 만들었으니 지역 변수인 거고 i는 전역 공간에서 만들었으니 전역 변수인 거고 이 둘의 차이점은 지역 공간에서 만든 이 지역 변수 C의 경우는 함수 외부에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를 출력해 보겠다. 함수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할 때
C가 뭔지 몰라요. 여기 실행하고 C를 출력하라고 하네. 출력해봐야겠다 했는데 뭐 모르는 걸 출력하라고 해 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i의 경우는 전역 변수니까 함수가 끝날 때까지 살아있지만 이 C의 경우 함수 내부에서 생성돼서 함수가 끝날 때까지 그때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수명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볼까? 일단 사용자 정의함수 얘는 def로 정의 지역변수, 전역변수, 외계변수, 그리고 return. 그래서 이 했던 기본 개념 중에는 할만한 거는 다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은 객체예요. 객체. 자, 그러면 객체란 무엇인가? 자바나 C++ 같은 다른 객체 지향 언어를 배웠다면 어느 정도 조금 알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를 하고 있는데 객체가 뭔지는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진짜 설명하기 전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객체랑 객체 지향 이 차이가 뭔지 구글링할 시간을 드릴게요. 영상은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셨죠? OP. 객체라는 걸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수업 시간에 처음 들은 분들도 있을 텐데 찾아보셨죠? 자, 그러면 이 객체라는 건 뭘까요? 이 객체라는 걸 뭐냐고 물어보면은 좀 대답하기 좀 껄끄러워합니다. 말로 형용 못하니까. 뭔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풀어낼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객체는 뭐고 객체의 특징에는 뭐가 있고. 그래서 이 정도 말하고 나면은 알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니 저장 안 할 건데 일단 지우고 그냥 객체가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나 자바, 파이썬, C++ 그래서 이런 것 또는 정보 처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시험에서 다룹니다. 어차피 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야 하는 거 실체가 뭘까요? 일단 객체 있고 실체. 자, 실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는 주체라고 하죠. 주체.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리킬 때 주체라고 하는 것처럼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것처럼 만약에 거울을 보고서 좀 실체가 실체를 바라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거울이면은 내가 이 앞에 딱 서면 거울에도 이런 식으로 비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체가 실체를 바라볼 때 이때가 주체입니다. 주체. 그리고 또 다른 주체가 있겠죠? 주체가 주체를 바라볼 때 이때는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그래서 본인이 타인을 바라볼 때 그 타인은 객체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객은 손님의 객이에요.
대신에 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주체라고 안 하죠. 그럴 때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고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저한테 여러분들은 객체인 거고, 여러분들한테 저도 객체인 거죠. 이해되시죠? 어차피 다 실체인 거는 똑같아요. 실체인 건 같은데, 실체가 실체인 자신을 보려고 할 때, 이럴 때 주체라고 하고, 다른 실체를 볼 때 객체라고 합니다. 이게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개념이고요. 프로그래밍으로 넘어오자면 뭐 모든 사물, 모든 주체 또는 실체는 이론상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호한 부분은 뭐냐? 내가 뭐 게임 계정을 만들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가 현실에 존재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데이터 조각인데 과연 실존하는가? 또는 뭐 상상 속에서 현실에 없는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실존하는가? 그건 아니죠. 단지 상상 속에 존재하고 컴퓨터 안에 코드상으로 존재하는 걸 객체로 부를 수 있겠냐? 라는 건데, 그게 프로그래밍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실존하든 실존하지 않든 머릿속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부분도 객체로 뽑아낼 수 있어요. 왜냐면 보고 있는 거니까. 볼 수 있으니까. 대신에 중요한 거는 난해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뚜렷한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상상하는 우주의 시작과 형성은 뭐 한 점에서 시작했다 라고 하면 그 점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죠. 반대로 그게 아니라 그냥 우주가 뻥 하고 생겨났다. 이거는 모호하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상상 속에서 실존하는 무언가는 정량적인 속성이 있어야 되고, 정량적인 속성, 그리고 그 속성과 기능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요. 그래서 객체들 간에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돼요. 검색하면서 보셨겠지만 상속, 가형성, 그리고 캡슐화, 추상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추상화는 또 앱스트랙트의 느낌이 아니라,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 필요 없으니까 자동차라는 걸 생각했어요. 자동차 한 대를 상상했고, 뭐 이 자동차의 무게는 2.5톤이고 색깔은 검정으로 할게요. 검정. 그리고 최고 속도 500km예요. 500km 시속. 이거는 자동차를 생각했을 때 특징인데, 자동차의 특징이 이것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연료 종류, 아니면 사고차인지 중고차인지 신차인지, 아니면 차의 길이,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필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정도만 추려낸 거죠. 필요한 것만. 이게 바로 추상화라는 겁니다. 추상화. 객체지향에서 말하는 추상화가 이런 거고요. 그래서 객체에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좀 우주로 설명할게요. 지구 616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든 우주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만든 덧셈 하는 함수를 플러스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 함수는 플러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실존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다는 거. 이름을 붙여서 특정 지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요. 문장으로든 단어로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변수와 함수가 존재해요. 그거를 묶는 기술입니다.
묶는 기술이라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객체는 여러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집합인데, 이 정보라는 건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장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저장하고 있었죠. 새 노트로. 첫 시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 정보를 저장하는 건. A는 10. 변수죠. A는. 자, 그러면 이 변수는 왜 사용했죠? 저장하려고요. 10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A에. 자, 객체는 이런 것들을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객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나뉘어지는데, 그거를 어트리뷰트라고 해요. 애트리뷰트.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깊게 알 필요는 없고, 그리고 메서드. 자바에서는 메서드를 함수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뭐 함수를 메서드라고 해요. 자바에서는.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함수는 함수인데 그 클래스 안에 있으면은 메서드라고 불러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기인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얘는 속성, 다른 말로. 그리고 메서드는 행동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랑 같은 말이냐면 얘는 각각 데이터, 얘는 함수.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질의 집합 정도로 보면 됩니다. 메서드는 직역하면은 방법인데 의미하는 바는 달라요. 속성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하려는 걸 메서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속성, 성질의 집합, 그리고 메서드. 속성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 수행. 조금 헷갈리시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플러스라는 함수 만들어 볼게요. A는 20, 프린트 A, 플러스라는 걸, 자, 이렇게 했을 때 A는 20이라고 했어요. 얘는 행동이 아니죠. 주의해야 되는 점은 변수와 함수의 차이가 명확해야 돼요. 변수는 보통 명사적인 행동을 하는데 함수는 이름이 age라고 하면 뭔지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age라고 하면, age는 나이죠. 나이면 명사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함수의 경우는.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서 명사랑은 다릅니다. 변수랑은 달라요. 플러스와 age의 차이점이 분명하고, 그래서 알파벳으로 하는 게 편해서 함수명이랑 변수명을 알파벳으로 할 경우에 나중에 혼란 발생할 수 있겠죠. 속성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걸 행동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더해서 실체를 표현하면 그게 객체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지우고, 자, 사람의 속성. 자, 사람의 속성에는 신장, 체중, 주민번호, 이름, 혈연 관계, 연고지, 이런 게 있죠. 이런 거랑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먹다, 자다, 숨쉬다 이런 게 있죠. 자, 성격이 분명히 달라요. 이거 3개랑 이거랑. 자, 뭐가 애트리뷰트고 뭐가 메서드인지 구별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되고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그냥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대답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걸 모른다고 개발을 못하는 건 아니고, 객체란 이제부터 폴더라고 하겠습니다. 폴더. 우리가 PC에서 쓰는 폴더 있죠? 그러면 폴더를 쓰는 이유 뭘까요? 자, 정리하는데 쓰는 거죠. 뭐 폴더나 파일을 그 안에서 또 정리하려고. 예를 들자면 사진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진 폴더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입한 웹사이트의 뭐 비밀번호, 그리고 뭐 졸업한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이제 민증사진,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진 폴더를 만든 의미 있나요? 의미 없어요. 왜냐면 다 제각각이잖아요. 성격이. 이런 제각각인 파일 넣을 거면 그냥 폴더 안 만드는 게 낫죠. 이거를 사진 폴더라고 할 수 없죠. 그냥 개인정보 폴더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왜냐면 민증사진 내 초상권이죠. 졸업증명서 내 학력이죠. 비밀번호 내 정보잖아요. 개인정보라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개인정보 폴더라고 안 하고 2023 사진 폴더, 이렇게 해놓으면 이상하죠.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묶는 폴더인데 지금은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2023 사진 폴더에는 지금 들어있는 이 3가지랑은 관련 없어요. 대신에 개인정보 폴더면 관련이 있는 거고. 차이점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련된 정보, 관련된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묶어줄 때,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관련된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객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비유인데, 이게 한국, 요게 바다, 그리고 바다에는 배가 정박해 있죠. 배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항구에 물건이 든 상자가 9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9개 있어요.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 목적지가 얘는 미국, 얘는 일본, 얘는 호주, 여기는 뭐 캐나다라고 하겠습니다.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배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목적지가 다 다르면 이 상자 9개를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이렇게 묶는 게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개인정보 관련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의 이름이 그 2023 사진 폴더인 거랑 같은 거예요.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죠. 이해되시죠? 목적지가 다른 상황에서 묶는 건 의미가 없는데 상자 하나를 미국으로 다 보내려고 해요. 이거를 전부 다 캐나다로 할게요. 캐나다에 사는 친척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묶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죠. 상황이 다릅니다. 목적지가 하나예요. 얘는 캐나다라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친척 한 명에게 보낼 건데 배에 싣기 위해서 컨테이너에 담았어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넣은 채로 이걸 배에다가 올리는 거랑 컨테이너 없이 배에 싣기 위해서 뭐 하나씩 적재하는 거랑 효율 차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은 안 묶은 상황부터 자, 상자 하나하나 내가 여기 항구로 옮기기 위해서 내 차에다가 실어요. 그러면 9번이죠. 항구 도착해서 여기다가 내릴 때 9번이죠. 배에다가 실을 때 9번이죠. 그리고 배가 도착해서 다른 나라 항구에서 내릴 때 9번이고 그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차에다 실을 때 9번이고 그리고 목적지, 내 친척 집까지 내렸을 때 9번 내려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목적지가 같아서 이렇게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내 차에다 실을 때 한 번, 여기서 내릴 때 한 번, 배에다 실을 때 한 번, 배에서 다른 나라 항구에서 내릴 때 한 번, 다시 목적지로 옮길 때 한 번, 목적지에서 내릴 때 한 번. 이해되시나요? 그냥 같은 거를 하는데 한 번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착하는 그 과정은 같을지라도 그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9번 일을 하든 한 번 일을 하든 똑같아요. 효율 면에서 차이가 크죠. 지금 이게 표본이 9개라서 체감 못할 수도 있는데 상자가 좀 900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규모가 훨씬 커졌죠. 그러면 목적지가 같을 때 묶었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묶는 기술 있죠? 이런 묶는 기술을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는 폴더라고 했잖아요. 폴더. 그래서 이 컨테이너도 폴더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그리고 이번에는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 다양하게 찍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좀 많이 찍었겠죠. 한 이 정도 찍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사진을 1년 동안 1000장 정도 찍고 정리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폴더에 들어가면 막 사진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1000장 있는데 다 이래요.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여름에 찍은 사진을 보내봐 라고 하면 이 사진에 있는 날짜 이런 거 다 뒤집어 보면서 뭐 언제 찍었는지 날짜별로 확인하고 보내줘야 돼요. 체크해서. 근데 불편하니까 파일명을 좀 자세하게 쓰기 시작해요. 얘는 여름 1, 얘는 여름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름에 찍은 사진 보내줘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날짜 안 보고 파일 이름만 보고 구별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것도 계절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거는 봄에, 이거는 봄에, 이거는 여름에, 그리고 이거는 가을에, 이거는 겨울에 찍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랬을 때 여름에 똑같이 여름에 찍은 사진 보내줘 하면은 여름 폴더만 주면 되는 거죠. 이미 정리가 다 된 상태니까 따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폴더 관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묶어두는 건 좋은 거죠. 항구랑 상황이 비슷하죠. 여기서는 이제 여름 폴더가 객체 역할을 해요. 왜냐면 관련된 데이터를 묶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계절이 공통된 속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시강의장이죠. 시강의장. 옆에는 수업 중인 비강의장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계란이 시강의장에 30개가 있습니다. 30개. 그러면 비강의장으로 이 계란을 옮기려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30개니까 양손에 한 개씩 쥔다고 해서 15번 왔다 갔다 해야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계란판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묶었을 때는 비강의장으로 그냥 한 번 가면 되는 거죠. 15번과 한 번. 차이 크죠? 여기서는 이 계란판이라는 게 객체가 되는 겁니다. 객체. 계란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걸 묶어준 거니까. 이 계란판에다가 타조알이나 메추리알 같은 거 넣은 게 아니니까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잘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얘 공통점이 있죠?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묶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상자 한 개랑 사진 파일 한 개랑 계란 하나를 데이터 한 개라고 했을 때 마구잡이로 넣기보다 이런 식으로 묶는 게 더 편할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상자 같은 경우는 얘는 목적지가 다르면 안 묶어도 되죠. 관련 없으면 안 묶어도 됩니다. 무조건 써야 되는 기술은 아니에요. 무조건 다 객체로 묶는 짓거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목적지가 다 다른데 어차피 흩어져야 되는데 묶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는 변수에다가 값을 담았어요. 근데 변수에다가는 값을 한 개만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10, 20, 30을 넣어줬는데 AG를 출력하면 30만 나오잖아요. 이거 새 연결했는데 실행을 안 했네.
잠시 기다려보죠. 어차피 30 나오겠는데, 변수는 공간이었고, 이 공간의 이름이 age인 거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값을 넣을 수 있는데, 처음에 10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 들어가고, 이렇게 동시에 들어갈 수 없죠. 처음에는 10이 들어있다가, 다음 줄에서 20 넣으면 원래 있던 거 덮어쓰기 하는 거고, 여기서 또 덮어쓰기 해서 이런 식으로 값이 저장되는 거였죠. 그게 아니라면 이거 출력했을 때 10, 20, 30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근데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age에 들어있는 값 써야 되는데 여러 개 넣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뭐 덧셈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 이 age에 있는 어떤 값을 더할 건지, 어떤 age를 더할 건지 이렇게 더하는데, 여기서 이 age는 12, 20, 30 중에 뭔지 몰라요. 그래서 변수 안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ages라고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있나요? 없죠? 이름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공간의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공간의 이름만 바뀌었고요. 근데 하려는 거는 이 값 3개 있죠? 10, 20, 30 얘를 하나로 묶을 겁니다. 그래서 ages에 각각 집어넣는 거를 사람의 나이라고, 서로 다른 사람의 나이라고 했을 때 따로따로 지금처럼 보관 안 하고 묶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는 객체라는 기술은 데이터들의 집합인데 이거를 변수로는 처리할 수 없어요. 여러 개를 다루고 싶은데 하나밖에 못 다루죠. 여기서 객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대괄호를 써요. 자, 대괄호 안에 10, 20, 30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대괄호가 의미하는 건 뭐냐? 리스트예요. 배열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리스트라는 말은 진짜 목록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데이터들의 나열,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있죠? 대괄호는 리스트, 데이터들의 목록 또는 나열. 그러면 일단 단수는 아니네요. 여러 개를 다루기 위해서 변수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대괄호도 마찬가지로 객체입니다. 객체의 개념이 더 큰 거고, 그 안에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객체가 상위 개념, 얘가 리스트,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데이터 여러 개를 다루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걸 실행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모양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좀 생깁니다. 모양을 잘 보세요. 이거 한 줄 해석해보세요. 일단 대괄호라는 거, 리스트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배운 거죠. 얘는 대입연산자고, 넣는다는 의미, ages는 변수고, 그러면 변수에다가 이런 리스트를 넣겠다라고 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럼 시간이 좀
지체될 건데, agis라는 변수가 있고, agis라는 변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객체의 일부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10, 20, 30이 있어요. 변수에는 분명히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벌써 값이 3개나 있죠. 따라서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 불가능해요. 가능할 수 없습니다. 얘는 여기서 객체이자 리스트예요. 모양을 그럼 잘 기억해보세요.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리스트를 agis에다가 넣는 건 허용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는다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대입연산자가 있으니까 넣으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닙니다. 크기를 많이 줄여서 넣는다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객체를 이렇게 하나 생성하면 이 안에는 리모컨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리모컨을 agis에다가 작사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이동하는 게 이런 리모컨이에요.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넘기는 게 아니라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줘요. 그렇다는 거는 객체를 직접 조종할까요? 원격으로 조종할까요? 원격이에요. 집에서 에어컨 켤 때 에어컨에 있는 에어컨 앞으로 가서 키진 않잖아요. 리모컨이 있으니까.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agis라는 변수로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 이런 리모컨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모컨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객체를 만들면 자동으로 하나 생깁니다. 절대로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줘요. 리모컨은 객체를 생성하면 무조건 하나가 생긴다. 생긴 리모컨을 이 변수에다가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넣겠다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리모컨이니까 연결됐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램 아시죠? 램. 변수나 객체 이런 거를 만들면 이 램에서 공간을 할당받아요. 실제로 그 주소를 확인해보면 변수와 객체의 거리는 되게 멀어요. 객체가 위에 있고 변수가 밑에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멀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C 언어나 자료 구조 이런 부분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gis는 자, 이거 리스트죠? 대괄호는 리스트인데 지금 만들어진 걸까요? 안 만들어진 걸까요? 만들어진 겁니다. 리스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뿐이에요. 비어있는 리스트고요. 이거를 똑같이 aegis2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객체는 몇 개 있을까요? 2개예요. 같은 객체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객체는 3개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객체 몇 개죠? 몇 개가 있고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객체는 2개고요. 왜냐면 리스트가 2개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줄에서 이 ages 얘는 뭘까요? 값인데 어떤 값일까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ages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ages랑 연결된 객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객체 안에는 리모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객체 리모컨을 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복사 받았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아무리 비어있는 객체라고 해도 리모컨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ges2라는 변수가 있네요. 얘는 ages2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있을까요? 들어가고 있는 거. 그쵸? 리모컨이에요. 여기서 이 ages는 값이니까 이런 리모컨이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리모컨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ages3 이런 게 있는데 또 변수가 하나 있는데 얘도 객체랑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 객체는 얘랑 다른 거고 얘도 리모컨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리스트의 모양이 같아도 서로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객체 1, 얘는 객체 2예요. 객체 1과 객체 2는 다릅니다. 이게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서로 종류가 다른데 이 첫 번째 객체를 TV라고 비유하면 이 TV를 조종 가능한 리모컨 몇 개 있을까요? 그렇죠? 3개죠? 객체 안에 있는 리모컨은 TV를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대신에 그 기능을 복사해서 만든 리모컨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왜냐면 ages는 얘한테서 복사를 받았고 얘는 얘한테 복사받은 걸 또 복사해서 줬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얘는 2개죠. 하나는 객체 내부에, 하나는 객체 외부에.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연결된 것끼리만 조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이지스 3에 있는 리모컨으로 객체 1번 객체를 조정한다?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얘를 각각 1번 TV, 이걸 2번 TV라고 했을 때 1번의 외부에 있는 리모컨으로 1번 TV를 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에이지스의 리모컨으로 1번 TV 채널 변경하고 에이지스2에 있는 리모컨으로 1번 TV의 소리 크기 조절 가능할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TV는 한 대인데 외부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객체의 값을 채워넣을 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러면 이미 들어있는 상태로 리스트가 생성돼요. 근데 여기서는 비어있죠? 나중에 추가를 해야겠다. 이럴 땐 에이지스의 .append 이걸 씁니다. .append. 자, 에이지스로 10을 추가했고 에이지스2로 20을 추가했고 그러면 에이지스라는 리스트를 출력해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 결과에. 자,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에이지스랑 연결된 객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append 할 때 이거 썼는데 이거는 가지고 있는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는 행동이에요. append 눌렀다. append 눌렀다. 그러면 이 리모컨 눌러서 괄호한 내용을 추가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여기 있죠? 원래 변수를 출력하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이 출력됐죠. 근데 여기서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객체랑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일 땐 객체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지 말고 위에다가 이렇게 자 10 나왔고 10, 20, 30 리스트 모양 나왔고 에이지스는 값이 아니라 리모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된 게 나오는 겁니다. 연결된 거 이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참고하면 여기서는 에이지스 뭐 나올까요? 10, 20 요소 두 개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자면 당연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현재 그림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append 두 번 했죠. 리모컨을 각각 누른 겁니다. 그래서 append 추가하겠다인데 이 객체에다가 연결된 객체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누른 리모컨으로는 10을 추가했고 에이지스2에서 누른 리모컨으로는 20을 추가했습니다. 출력은 뭘 하냐면 에이지스인데 연결된 객체니까 그 객체의 모양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거고 이게 TV 한 대를 리모컨 두 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지스 3 이땐 뭐라고 나올까요?
넣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왜 하는 걸까요? 데이터를 묶어주기 위해서 이 변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객체는 폴더였잖아요. 객체는 폴더고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리모컨을 넘겨주는 방식을 채택했죠. 여기 이렇게 리모컨을 일반적으로 변수의 크기가 4바이트고 객체의 크기는 8바이트 정도 됩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기 때문에 이 객체가 변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미취학 아동이 입을 만한 옷을 여러분들이 못 입잖아요. 성인의 체구로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더 작은 쪽에 큰 걸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법만 익히면 되고요. 이게 연결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헷갈리면 그냥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라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외부에 있는 리모컨으로 값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 원격 조종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ags는 대괄호 여기서 는은 넣는다가 아니라 연결한다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리스트 문제 있죠? 리스트 문제 풀면 되는데 이거는 구글링 해가면서 찾아봐도 상관없어요. 지금 요소를 다루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파이썬 요소 리스팅 또는 뭐 파이썬 요소 삭제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서 풀면 돼요.